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창업교육센터의 이철임 소장입니다. 군산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CEO3S 교육 과정에 창업 마케팅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펜텍 여기에서 해외 사업과 마케팅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처럼 창업을 직접 2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런 기업에서의 경험과 창업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마케팅의 어떤 목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케팅과 시장 기회. 그래서 거기에서는 패스트 분석, 5 forces 분석, 트레이스 분석,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과 고객인데, 마케팅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찾는 과정,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유지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케팅의 도구로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 마케팅인데, 우리가 창업자로서 마케팅에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이런 이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 번씩 대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케팅은 뭐다? 아니면 뭘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뭐 적어보셔도 좋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면 마케팅은 영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물건을 파는 것이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코끼리 만지는 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일부가 아닌 회사 전체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적 마케팅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케팅은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전 과정에 있어서 마케팅의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마케팅은 전 부문에 걸쳐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마케팅은 상식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론 마케팅은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상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거고, 마케팅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케팅을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뭔가 더 있는 거다 하는 걸 한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선진국에서도 마케팅 전문 인력은 몸값이 제일 높습니다.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높을까?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정말 그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케팅을 경시하고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 직관으로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은 직관으로 한다. 직관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마케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케팅의 어떤 성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마케팅의 그 어떤 투자 대비 우리가 얻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직관으로 해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케팅은 어렵지 않다. 이거는 어떨까요? 마케팅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케팅이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이 어려운 그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케팅은 고객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고객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기간에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광고가 직접 판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하나의 마케팅의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상당한 창의성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따라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바른 수단을 바른 타이밍에 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케팅은 비용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마케팅이 일단 돈을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투자 대비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 마케팅이 비용이기는 하지만은 그 비용을 씀으로써 얻는 수익 이거를 더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어떤 인더스트리가 됐든지 그 인더스트리에서 앞서고 있는 기업들 선도하는 기업들은 거기 그 산업에서 뒤떨어지는 기업들보다 마케팅 비용을 항상 에버리지보다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비용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케팅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마케팅에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크다 하는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그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꼭 한 면만 보는 것보다는 그 여러 면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보다 기술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쉽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옆에 그 사진에 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애플의 그 DNA에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인문학과 같이 묶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이게 같이 잘 묶어져야지 어떤 큰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질문을 먼저 던진 거는 마케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가 한 번씩 대답을 해보시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사업의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그게 사업인데, 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이 내가 판매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사줘야 되고,
고객이 그거를 사준다는 것은 고객이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어떤 가치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나 혼자만 하는 사업,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히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있을 때 그것과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고객이 선택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결국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차별화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내가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원은 돈으로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하는데, 내 자본과 그 다음에 내 사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이 자기 자본이고, 그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될 겁니다. 돈을 빌는 거는 부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어디다 하게 됩니까?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사들이고, 사람을 뽑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오퍼레이션 하는 그러한 이제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전달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수익 창출 활동을 영업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이 있는데,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영업 활동이 제일 가깝겠죠. 하지만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케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만 마케팅이 아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개발을 할 때부터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때까지도 마케팅의 컨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과 기업 활동에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 어떤 거냐 하는 걸 보면은 요게 이제 AMA라고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인데, 여기에서 정의해 놓은 걸 보면 마케팅은 고객, 파트너, 사회 전반에 가치를 가진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 관습,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상당히 뭐 복잡하게 해놨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가치를 가진 제공물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교환한다. 결국은 교환한다는 것은 그 제공물을 주고 대가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케팅인데,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특이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거나이제이셔널, 그래서 조직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쟁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고객 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거. 정말로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profitable.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애플의 그 마케팅 철학을 소개를 했는데, 이 마케팅 철학이 여기 로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77년, 그러니까 애플이 창업한 그 당시에 마케팅 철학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애플이 굉장히 작은 회사고 창업 기업이었으니까, 차고에서 창업을 한 회사니까 뭐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empathy, 우리말로는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그 마케팅 개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구매자,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한다. 정말 잘 이해한다는 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고객과 공감한다. 이런 말을 거기서 그때부터 벌써 철학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집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애플의 철학입니다, 이게. 애플이 정말 그 창업 기업으로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포커스, 집중하는 거.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회들은 제거하겠다, 제거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뚜렷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임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그 프로덕트, 이게 베스트 프로덕트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주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접하게 나가면은 허접하게 보이는 거고, 허접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받아서 처음에 받은 그 어떤 패키징부터의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퀄리티,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고객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마케팅은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그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고객한테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케팅도 처음부터 마케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물건 자체가 부족하고 없었던 그런 시대, 그때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걸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때는 생산 중심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 자, 일단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덕트 중심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퀄리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는 판매. 여기만 해도 이제 만들어 놓은 물건을 푸시하는 그런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갔는데, 왜 고객 중심으로 갔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쟁이 생긴 거예요.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파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마케팅의 대가이신 마이클 포터 교수가 마케팅 3.0, 4.0이라는 개념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3.0은 이제 기업과 소비자가 수평적인 관계로 되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마케팅의 어떤 그 대상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3.0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더 서포트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4.0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케팅 4.0에서는 그 고객들이 이제는 자존감을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들도 다른 것보다도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지, 여기에 맞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게 마케팅 4.0입니다.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변화, 그러한 흐름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인 그 소비자 행동에서 보시면, 전통적인 소비자들은 일단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태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행동, 액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다시 구매를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순환,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것이었는데, 자, 지금의 그 소비자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비자들하고 지금의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지금 소비자들은 인지를 하게 되면 바로 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필.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ask,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해요.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보면 advocate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을 하면 만족을 하는 대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 거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보면 인지 마케팅, 평가 마케팅, 사용 마케팅, 로열티 마케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인지 어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지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필, 에스크 하는 이 부분에서는 평가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이 행동하는 단계에서는 사용 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애드버키트 단계에서는 로열티 마케팅이 되고 그래서 다시 로열티 마케팅이 인지가 되고 평가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순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지 마케팅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객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단계에 맞는 그러한 마케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인데 자, 마케팅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순환이 되는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기 전 단계에서 전사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사의 전략이란 게 있다. 전사의 전략이란 게 뭐냐? 기업의 목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기업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들이 먼저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략, 전사 전략의 그 기본적인 그런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장 기회를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역량이라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두 개가 만날 때 그 사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거고 그 시장의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는 부분이라는 거죠. 문제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부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면 그게 가치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업의 시작인데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이 어떤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한 거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러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법들은 패스트 분석, 5 forces, 3C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거 이런 데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시장 선정인데 이러한 기회가 분석이 됐을 때 내가 그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판매를 할 거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STP라고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거기에 그 목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는 그러한 그 세 단계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마케팅 도구,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서 믹스해 가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케팅의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케팅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한 결과를 리뷰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게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 어떤 그 마케팅 활동들이 일어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사실 전체적인 거를 다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해 보기에는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창업을 하는 그 회사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마케팅 관리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환경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들은 고객, 경쟁사, 자사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하고 약한 거, 그 다음에 기회가 뭐고 위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 고객을 찾는 그러한 이제 과정입니다. 이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시장에서 내 우리 회사를 그 다음에 포지셔닝하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고객들의 인지 그러니까 고객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하고 그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 이런 거를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실행을 하는 4가지 마케팅 도구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마케팅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기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고객이 될 그런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환경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패스트 분석을 하는데, 뭐 정치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렇게 이제 좀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어떤 그 환경에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이제 한 가지 뭐 더해서 뭐 환경적인 거 이런 것도 분석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술을 해보고 그 기술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사업하는 환경에서 지금 어떤 그 기회와 위기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시사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전략에 반영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그 환경을 분석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것 중에 경쟁 요인인데, 이 경쟁 요인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5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5가지가 어떤 영향을 나한테 주느냐 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경쟁은 직접적인 경쟁도 있고 간접적인 경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산업 내에 이 경쟁자가 있고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오는 진입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직접적인 경쟁자들이에요. 근데 또 그 안에 경쟁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고객과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는 나에게 그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파트너예요. 고객은 내 물건을 사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대상이라고요. 근데 왜 여기에 경쟁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환경, 지금 산업 내에서는 내 경쟁자가 전부지만 내 경쟁자나 나의 공동의 적이 될 수 있는 대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체제는 판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대체제입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이나 공급자는 왜 그러면은 경쟁 요소가 있느냐. 우리가 이 산업 내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이러한 그 구성 요소들과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고객이나 공급자가 나보다 더
힘이 크다. 이랬을 때는 고객이나 공급자에 의해서 내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고객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을 거고, 공급자한테는 공급자가 힘이 강하면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고객이나 공급자에도 경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가지의 그런 요소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이 아니면 그 가능성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거를 기술을 해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우리의 우리의 그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5포스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3C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인 고객, 경쟁사, 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시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 외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기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외부 환경 중에 지금 아주 크게 정말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시대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자,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혁명을 거쳤고, 2차 산업에서는 이제 산업 경제가 발생이 되면서 2차 산업에서는 가장 혁명적인 이 발명이 뭐였냐? 전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대량 생산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고, 3차 산업에서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죠. 3차 산업에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비스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러한 거를 겪어왔어요.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변화가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러한 큰 변화에 의해서 기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바뀌고, 소비자들의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우리가 특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O2O, 그 다음에 플랫폼, 고객, 관계, 선택의 경제, 그리고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은 롱테일,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게임화, 진정성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의 특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O2O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오프라인에 있던 것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전이가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성장한 회사들이 지금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애플 정말 그 지금 현재의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4차로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O2O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의미하는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로 가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당장에는 나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세상의 고객들, 내 고객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시사, 이거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의미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IoT라는 거는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물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모든 사람의 인터넷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데이터가 발생이 된다고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 정보화 과정을 거쳐. 과거에는 이게 꿈도 꾸지도 못했지만 왜? 비용 때문에.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꿈의 어떤 정말 꿈의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꿈의 세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패턴이 나오게 되고 그 패턴이 나오는 거를 AI가 분석을 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서 뭘 하게 하느냐? 예측과 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자, 미래의 소비자들은 본인의 맞는 서비스, 이거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시대의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예측과 맞춤, 이런 서비스, 이게 이제 스마트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스마트화 되어 있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3차에서 4차로 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O2O. 이 디지털 전이와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전이 이게 이제 수시로 일어난다. 이미 온라인은 포화가 됐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큰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여기는 거의 레드오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AI가 등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서비스들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다. 이게 4차 산업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하나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 봅시다.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빅데이터화해서 그거를 구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AI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타이밍, 주기, 그 다음에 고객들의 변화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가능하느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까지 가능하느냐? 이 고객에 대한 모든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을 할 때가 되면 이미 아마존에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발주하기 전에 이미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큰 데이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것은 같다는 거죠. 고객을 분석하는 것,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러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작은 시장에서 내가 1등 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그 데이터들을 직접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사전에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그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플랫폼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그 기능을 보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됐든지 생산자가 됐든지 뭐 사용자가 됐든지 모든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결이라는 게 서로 중복되는 거를 제거를 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감소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얼른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은 그 네트워크라는 게 엄청난 또 효과를 내요. 거기에서 시너지도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플랫폼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는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미 레드오션화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플랫폼 하느냐. 지금 그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거대 기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연결만 시키면 된다 이거지. 비용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 이거 가지고 해보자. 뭐 저거 가지고 해보자. 근데 사실 지금 플랫폼화 안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플랫폼에 어떤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과거에는 뭐 일부 그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모든 플랫폼이 다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그 플랫폼이 커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수익 모델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이제 광고인데 광고라는 게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적어도 그 볼륨이 100만은 돼야지 이게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배민, 카카오 이런 것들도 수익이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그 플랫폼이라는 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플랫폼이 의미가 없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내가 플랫폼을 만들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정말 그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다. 지금은 워낙 이 플랫폼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이러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지 그 플랫폼의 어떤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과거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자 생산자들이 한 번에 다 어떤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긴 한데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이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한 플랫폼 중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성장돼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개발, 펀딩, 생산, 자, 유통, 홍보까지. 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해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 유통, 홍보하는 것까지 다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러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활용을 하는 그러한 면에서 플랫폼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STP라는 거는 이제 그 고객을 찾아가는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인데,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은 시장이라는 게 내가 가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모든 시장에 내가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비용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고,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큰 회사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내가 1등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 세분화된 시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잘게 쪼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시장 중에 나하고 맞는 시장을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 이게 이제 목표 시장 선정.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 내가 찾아낸 그 목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위치라는 거는 경쟁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예요. 경쟁사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의 경쟁사와 나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고객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분명히 고객은 나를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가진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전략 수립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분화하는 이제 그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으로 하는 거. 인구 통계적이라는 거는 나이, 성별, 직업, 소득, 종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도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개성, 그리고 어떤 또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도 심리 도식적인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소비자의 행동적 변수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적 변수 요인으로 해서 시장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매나 사용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추구 편의, 브랜드 로열티, 사용률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세분화할 수 있는 거는 그 욕구가 다른 거, 그 다음에 채널이 다른 것도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채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계에 의해서도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차이, 다른 타입의 프로덕트나 서비스.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이 시장 세분화 과정은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한 번씩 이거를 이제 해보시는 그런 그 기회가 있으실 건데, 가능하면은 세분화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세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뭐 사이즈도 있고 시장의 성장성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잘게 쪼개져 있는 시장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분화할 때는 아주 작게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봐라.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하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중요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를, 이 세분화 요소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들을 나눠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나눠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무차별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믹스, 그러니까 4가지 그 조금 이제 후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케팅 믹스, 어떤 그런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 시장에 하는 걸 무차별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시장마다 다른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차별 마케팅, 그리고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세분화된 하나의 시장에 집중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집중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시장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시장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하는 집중 마케팅, 이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분 시장을 만들어 나누어 놓으면 그 시장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그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게, 시장의 크기가 어떤가. 적어도 내가 그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나한테 매력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장의 매력도 평가라고 해놨는데, 일단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 그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아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시장을 찾아내는데, 물론 시장의 매력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를 또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의 매력도와 고객 니즈에 맞는 나의 역량,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역량에 맞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분 시장이 나의 역량하고 적합하게 맞았을 때 그 시장은 나의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그러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시장에 보면 그 고객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경쟁사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분면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차원의 수를 결정을 하고 그 차원의 요소. 그래서 이 요소를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생활용품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연적이냐 그 다음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거냐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고객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그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일 들어가는 자리에 어떤 다른 경쟁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쟁 브랜드하고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지각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실제 그 마케팅의 어떤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지셔닝의 이제 차원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들,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늘어놓고 그다음에 경쟁사들의 어떤 현재의 그러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사들의 경쟁력 요소별로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순위를 정해가지고 포지션 지각도 이거를 작성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지셔닝 지각도를 그려놓고 여기에 경쟁사들을 그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동그라미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 크기를 어떤 시장 점유율의 크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 고객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들의 마음속에 어디에 자리를 잡을 건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정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틀리면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되고 그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는 걸 자, 고객들과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의 사업을 해나갈 거냐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가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하면
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명확한 가설들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고객들의 문제 해결, 우리가 제시하는 그러한 그 해결, 솔루션, 이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큰 기업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고객들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내 물건을 내가 제공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만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은 내가 세운 가정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거고 그거를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결국 이게 린 스타트업이에요. 린 스타트업은 이러한 과정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서 문제가 내가 그 수립한 그 가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나간다. 이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프로세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설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분명하게 그 문제가 내가 고객이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가 정말 고객들이 생각하는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제시한 해결책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건 확인을 고객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데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뭐 친구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그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잠재 고객에게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그 고객 관계가 나왔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고객이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뭐 자산 아닙니까? 고객은 자산인데 고객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마케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객 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객 관계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역전에 있는 식당과 동네에 있는 식당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빨리 와 닿을 것 같아요. 그 역전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 뜨내기 손님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객들이 사실은 일회성 고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이게 어떤 사업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거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런 고객 관계와 동네 식당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동네 식당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항상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장기적으로 거래가 아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일회적인 거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고객들의 믿음을 얻지 않으면 이 식당은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 관계,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고객 관계가, 자, 지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이제 관계로 가는 건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러면은 이익도 그러면 생산자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물건을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 갈등보다는 서로 가치를 더 크게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의 경험을 굉장히 어떤 마케팅의 중요한 어떤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고객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프로슈머,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해내는 프로슈머, 그 다음에 코크리에이션, 가치 개발도 하고 이러한 데 참여를 하는 이러한 서로 진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는 게 이제 고객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 이거는 이미 소비자들이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구매 경험, 내가 경험한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확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를 이제는 기업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크리에이션 사례로 보면 이제 레고 같은 경우에는 레고가 2000년 초에 그 재정적 위기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레고도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팬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레고의 매니아들은 레고를 사용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회사에 내놓고 그게 실제로 개발이 돼서 프로덕트로 돼가지고 판매가 됐을 때 그 이익까지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영화에서도 봤을 거고 우리 이제 나라에도 이 할리 데이비슨
호그라고 하는 할리 데이비슨 오너 그룹, 이런 그룹들이 그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니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만은, 이 커뮤니티는 엄청나게 강한 연대감이 있어요. 정말 그 형제와 같은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기업에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이러한 그 용품들을 제공을 해서 여기에 그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다니는 이러한 이 할리 데이비슨 소유자들은 그 소속감, 유대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러한 용품을 또 소비를 해주고 하는 이러한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회사와 일체감을 느끼는 고객들을 참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마케팅의 어떤 변화 속에서 마케팅 믹스를 이제 해가지고 마케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케팅 믹스는 네 가지 마케팅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이거를 이제 섞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또 4C라 그래가지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트는 커스터머 그 솔루션이 되는 거고, 프라이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통은 그 컨비니언스 편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진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의 믹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다음에 좀 더 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뭐 우리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당장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창업을 하는 회사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프로덕트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같이 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또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구분을 하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PSS라고 해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제조해서 물건을 그냥 만들어 파는 거가 아니고, 거기에 서비스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회사들도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프로덕트를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덕트이라는 게 이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어떤 근본적인 그런 베니핏, 그러니까 가장 그 프로덕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게 이제 핵심 제품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어떤 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
예, 포장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유형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그 핵심과 유형 제품에 추가되는 서비스나 베니핏, 이것도 하나의 프로덕트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그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발생에서 서비스화 되는데 이 프로덕트에서 서비스가 디지털로 바뀌고 거기에서 또 발생된 서비스가 아날로그로 바뀌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이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이 된 그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이런 회사들이 단지 어떤 그 물건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IoT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가치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는 PSS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도 미래 전략은 하드웨어 이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거기에 AI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 PSS,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그게 제조를 하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든지 거기에 다 같이 묶어서 하나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제조회사다. 제조를 해서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는 반드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어떤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그 프로덕트 쪽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항상 그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그 개발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했을 때 항상 이게 이제 뭐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 그 수명 주기를 생각을 하고 그 수명 주기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을 그 수명 주기가 끝나기 전에 개발을 해서 항상 그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그 전략을 꼭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갔을 때는, 자, 우리가 그 고객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회를 찾아내서 우리의 역량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가치를 분배하는 게 사실은 이 가격이 될 수가 있고, 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레버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레버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높이면은 레버뉴는 늘어나지만은 수요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수요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익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중요하지만 어렵다. 소비자는 밸류가
가격보다는 커야 돼요. 이 소비자가 느끼는 밸류가 가격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코스트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그 가격 결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 분배고 가치를 공유할 거냐 그거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고객 관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직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프로모션 한번 봅시다. 프로모션은 과거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보다는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는 고객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내 자신을 선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홍보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바이럴 마케팅.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그 홍보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소셜 마케팅. 자,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채널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정말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소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도 거의 이러한 바이럴, 홍보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꾸로 어떤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거보다 훨씬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소셜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관계 그리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플레이스를 보면은 이제 채널인데 유통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그 파이프라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런 그 전통적인 이러한 그 채널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는 중간상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상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지만은 또 거기에 그 중간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비용보다는 어떤 제공하는 효용이 크면 그 중간상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중간상의 역할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거는 고객의 욕구를 분석해서 그 경로의 어떤 옵션들을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이런 거를 평가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채널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이 접근을 해야 되니까 고객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건가 그리고 효과적인 채널인지 비용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널에서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창업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 봐왔지만, 마케팅은 결국 가치를 어, 만들어내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하는 그 가치를 차별화된 가치여야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객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창업을 하면서 마케팅의 철학으로 그 명기를 해놨던 게 집중이었어요. 집중.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쓸데없는 기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기회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꼭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소셜 마케팅. 소셜 마케팅은 정말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소문, SNS, 그다음에 코크리에이션, 브랜드 전도사,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전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마케팅의 정말 비용 대비 그 투자 효과, 이거는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 고객 관계. 이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느냐,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를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고객들의 입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마케팅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거가 엄청난 비용 감소와 그 마케팅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근데 고객 경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 관계, 이게 다 결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마케팅을 하시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그 창업자로서 비용 대비 정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게 결국 수익을 극대화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마케팅의 어떤 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